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 역량 중심 교육 과정, 그러니까 CBC라고 많이 하죠. 이 심층 분석 보고서인데요. 요즘 교육계에서 정말 많이 얘기되는 주제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 또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특히 한국 교육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이 CBC의 핵심은요,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을 막 외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외우는 거 말고 다른 거요? 그렇죠. 학습자가 배운 걸, 그냥 아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써먹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활용하는 능력 자체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활용 능력.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간호대학협회 AACN 같은 곳 정의를 보면요. 이걸 지식, 태도, 기술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실제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봐요. 실제로 보여주는 시스템이요?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 아느냐에서 아는 걸로 뭘 할 수 있느냐. 이걸로 교육의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비유하자면 요리책 레시피만 줄줄 매는 게 아니라 냉장고 딱 열어보고 있는 재료로 맛있는 저녁 한 끼 뚝딱 차려내는 그런 능력. 네, 맞아요. 딱 그런 비유죠. 예전엔 그 레시피 자체, 지식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걸 진짜 써먹는 능력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역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포함하는 건가요? 그냥 기술 같은 건가요? 그게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만은 아니에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 동기나 패도 같은 거 있죠? 그런 내적인 부분까지 다 합쳐서 통합적인 능력, 이걸 총체성이라고 하고요. 아, 태도까지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배운 걸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황에 맞게 계속 써보고, 또 되돌아보고 이런 수행성. 그리고 특정 상황, 그러니까 어떤 맥락 속에서 발휘될 때 진짜 의미가 있다는 맥락성, 이런 특징들을 가져요. 교실 안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총체성, 수행성, 맥락성.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갑자기 왜 중요해진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달달 외우는 교육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반성이 있었고요. 네, 반성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적인 흐름인데, 예를 들면 그 OECD의 데세코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국제적인 논의들을 풀어서 미래 사회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걸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 나라 교육에 영향을 준 거죠. 아, 국제적인 흐름도 있었군요. 네. 특히 요즘처럼 뭐 AI다, 기후변화다 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는 단편적인 지식 암기만으로는 대비하기가 어렵다. 이런 인식이 점점 커진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AI 시대, 미래 대비. 그럼 이런 변화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실 모습이 좀 달라지겠는데요? 네, 그렇죠.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된다는 점일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과제나 프로젝트를 직접 해보면서 배우는 거죠. 아, 학생 중심. 네, 그러다 보니 교사의 역할도 당연히 달라지고요. 예전처럼 지식을 막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배움을 만들어가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 뭐랄까 안내자나 코치 같은 역할, 가이드 온 더 사이드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코치요? 그렇죠. 그래서 외워야 할 지식의 양은 조금 줄일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핵심적인 개념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개념적 이해, 그걸 바탕으로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게끔 그런 데 더 집중하는 편이고요. 아, 가르치는 방식이 그렇게 바뀌면 그럼 평가는요? 평가 방식도 당연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예전처럼 그냥 시험 봐서 점수 매기는 걸로는 안 될 텐데. 맞아요. 그래서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는 배우는 그 과정 자체를 더 중요하게 봐요. 단순히 시험 점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뭔가를 해내는 걸 보는 수행평가, 아니면 그동안의 학습 결과물을 쭉 모아놓은 포트폴리오, 또 자기가 자기 학습을 되돌아보는 자기평가, 이런 방식들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되죠. 과정 중심 평가, 수행 평가, 포트폴리오. 네. 그리고 평가를 할 때도 그냥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준표, 그걸 루브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루브릭을 활용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죠. 실제 상황과 비슷한 시나리오로 통해서요. 루브릭이요? 흥미롭네요. 그럼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까 자료에 2022 개정교육과정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맞아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런 역량 중심 철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목표 자체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이거고요. 이걸 위해서 6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했죠. 자기관리,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공동체 역량, 그리고 특히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강조하고 있어요. 6가지 핵심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순 지식 암기보다는 핵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서 이런 역량들을 키우는 걸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랑 맞물려서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2025년부터 단계적 적용.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런 큰 변화에는 당연히 어려움도 따르겠죠. 뭐 비판적인 시각이나 현실적인 문제점 이런 거 없나요? 당연히 있죠. 가장 많이 나오는 비판 중 하나는 그 역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좀 애매하다, 모호하다. 그래서 현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개념이 모호하다. 네, 그리고 또 역량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기본적인 지식 교육이 좀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꾸준히 있고요.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는 역량 중심으로 갔다가 학력 저하 논란이 있어서 다시 지식 중심으로 일부 돌아간 사례도 있긴 하거든요. 아, 영국 사례도 있군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교사분들이 이런 변화에 충분히 준비가 되었나, 필요한 자원이나 지원은 충분한가, 또 평가는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사회 전반의 인식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뭐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이 사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렇군요.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들, 이 모든 내용이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역량 중심 교육, 이게 단순히 학교 공부 방식의 변화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복잡한 미래 사회에서 당신이 진짜 필요로 하게 될 그런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나 적응력, 이걸 키우려는 교육의 어떤 근본적인 방향 전환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좀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또 내가 배운 게 실제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직접 경험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배우고 성장하는 힘, 그런 걸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평생학습 역량. 네. 다만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지원 문제라던가 평가 방식 개선 같은 그런 현실적인 과제들을 꼭 해결해야 할 겁니다. 이건 분명해요.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AI가 점점 더 많은 지식 기반의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의 교육은 단순히 어떤 특정 직무 기술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당신의 미래 적응력, 그리고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본질적인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